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전자의 현재와 2026년 미래를 데이터를 통해서 심층 분석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불과 1년 전의 공포를 기억하십니까? 사만전자, 그 단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고,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피말리는 트라우마였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주가는 상당 부분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는 이 상승이 진짜인가 또는 언제까지인가 라는 의구심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숫자와 팩트로 삼성전자의 미래를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요.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지난 2024년 말 삼성전자는 장중에 49,900원을 찍으면서 PBR이 0.9배 미만으로 추락을 했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볼 수 있었던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삼성의 시대는 이미 갔다고 혹평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 주가는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약 16만 원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펀드멘탈의 턴어라운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오늘의 발표 핵심입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품목 비중을 보면은 AI 반도체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 통역은 늘었지만 AI 반도체 비중이 급증하고 레거시 범용 비중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는 겉보기에는 화려합니다. 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착시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경기가 좋아져서 모든 반도체가 잘 팔리는 그런 낙수 효과는 없어졌습니다. 수출 증가는 오로지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사가는 AI용 고성능 메모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호황이긴 하지만 선별적인 호황입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삼성전자라 해도 도태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시장 환경입니다. 메모리 전장의 최전선 HBM 시장을 보겠습니다. 화면의 왼쪽 2024년 차트를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50% 이상을 점유하면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2025년 말을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힘겹게 통과하면서 점유율을 40%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냉정해져야 합니다. 삼성은 아직 시장을 리딩하는 1차 벤더가 아닙니다. 부족한 물량을 채워주는 2차 벤더의 성격이 강합니다. 2026년 열리는 HBM4 시장에서 이 판도를 뒤집지 못하면 삼성은 영원히 2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HBM DDR5, 즉 다시 말해서 선단 공정 제품의 가격 상승 곡선과 DDR4 범용 제품의 가격 정체 곡선은 하나의 그래프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두 곡선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시각화해 봤는데요. 매출보다 중요한 건 이익의 질입니다. 그래프의 왼쪽 선은 HBM과 같은 선단 제품 가격이고 아래쪽은 옛날 제품인 범용 D램 가격입니다.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삼성전자 이익의 상당 부분은 아직 아래쪽 범용 D램에서 나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 등 그 주요 IB 은행들은 이 범용 시장의 위험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의 CXMT가 정부 보조금 등을 받고 구형 DM 물량을
시장에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은 가파르게 중국 CXMT의 웨이퍼 생산 능력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용 메모리 시장에 공급 과잉 우려를 심화시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범용 D램을 적당히 만들어서 돈을 벌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삼성이 살 길은 오직 하나, 구형 라인을 뜯어 고쳐서 HBM 같은 최첨단 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속도가 늦어진다면 2026년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TSMC의 그 영업이익과 삼성 파운드리의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TSMC의 영업이익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수십조 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반면에 삼성의 파운드리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수조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의 그 시장 점유율은 60%인 반면에 삼성은 10% 미만입니다. 삼성에게는 가장 뼈아픈 손가락 파운드리입니다. 이 표는 아주 처참하죠. TSMC가 수십조 원을 쓸어 담을 때 삼성 파운드리는 2025년 작년에도 조 단위로 적자를 냈으니까요. 시장에서는 삼성 파운드리는 밑빠진 독이 아닌가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기존 그 핀셋 구조와 그 삼성의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를 비교한 3D 다이어그램입니다. 문제의 핵심이자 동시에 유일한 희망은 바로 GAA 기술입니다. 기존 핀셋이 3면만 감싸는 기술이라면 GAA는 사면을 모두 감싸서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꿈의 기술입니다. 삼성은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3나노의 이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방향은 맞았지만 제도 난이도가 아주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GAA는 더 미세하고 강력하지만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수율도 높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불량품 없이 제대로 된 칩이 나오는 비율이 낮다 보니 고객사들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지난 2년간의 삼성의 고통이었습니다. 2026년 2나노 전쟁 타임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삼성과 TSMC의 기술 로드맵 타임라인입니다. 삼성에게는 2026년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 TSMC도 2나노 공정부터 어쩔 수 없이 GAA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3나노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GAA 노하우를 쌓은 바 있습니다. TSMC가 처음 겪을 시행착오를 삼성은 이미 겪은 셈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십시오. 2026년 상반기가 바로 삼성전자가 축적된 데이터로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에는 삼성만의 무기, 턴키 솔루션이 있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이 하나로 연결된 삼성의 순환형 구조도입니다. 삼성만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삼성에게는 TSMC에는 없는 전 세계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턴키입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지붕 아래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퀄컴이나 AMD 같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칩을 따로따로 맡겨서 조립하는 것보다 삼성에 통째로 맡기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턴키 수주 성공 뉴스가 뜨는 순간 바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레벨업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의 그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추정 기업 가치는 약 950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현재 주가를 반영한 그 시가총액은 946.5조 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시가총액이 적정 시가총액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이미 삼성전자의 HM 성공과 파운드리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주가에 강력하게 반영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주가는 15만 9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너무 비싼 것 아니냐, 버블이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사업별 가치 합산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이 가격이 정당할까? 화면에서 이제 방금 보셨다시피 지금은 시가총액이 이론적 평가액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첫째, 메모리 사업 부분은 HBM 시장의 장악과 선단 공정의 압도적 이익률을 감안할 때 과거의 잣대가 아닌 AI 그 프리미엄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가치는 약 600조 이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기존 모바일과 가전 역시 온디바이스 AI 에너지를 통해서 가치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해서 약 200조 원대로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막대한 현금 100조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기입니다. 과거 삼성의 기업 가치를 갉아먹었던 파운드리 리스크 할인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2나노 공정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플러스 요인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산한 삼성전자의 적정 가치는 950조 원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의 946조 원이라는 시가총액을 거품이 아닙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파운드리 부활을 시장이 인정한 완전히 달라진 삼성전자의 새로운 적정 주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불안 요소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삼성 주가는 크게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HBM 공급 정상화로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파운드리 적자가 지속될 경우 언제든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대부분이 메모리에서 나오고 있지만 미래 기업 가치는 파운드리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TSMC가 2026년부터 2나노 공정 양산을 본격화합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TSMC의 2나노 생산 라인을 선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6년 내에 2나노 수율 안정화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들은 아마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과 27년에 2나노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마침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을 3나노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쾌거입니다. 하지만 양산 과정에서는 고난의 행군입니다. GAA가 게임 체인저인 것은 기술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양날의 검입니다. 수율을 잡지 못하면 오히려 막대한 적자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3나노 GAA 초기 수율은 손익분기점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반면에 TSMC는 기존 핀팻 공정만으로도 애플과 엔비디아의 요구를 충족을 시켰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싼 돈을 내고 모험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삼성전자는 앞서 말한 턴키 전략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 전략이 2026년 2분기 내에 가시적인 수주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파운드리 사업부 분사로는 시장에서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하반기 엔비디아 품질 검증을 통과하며 HBM3E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 실적은 개선되었지만 시장 진입이 경쟁사 SK하이닉스보다 늦었다는 점은 뼈아픈 실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불안 요소를 잘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진정한 슈퍼사이클은 이제 시작입니다. 메모리 초격차를 완성하고 파운드리의 완벽한 부활까지 이뤄내는 그날 삼성전자는 또 다른 차원의 역사를 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고통을 이겨낸 회복이었다면 앞으로의 여정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도약일 것입니다. 그 가슴 벅찬 도전을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주가가 오른다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주가는 회복했지만 삼성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향후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삼성전자에 투자한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표에 보이는 딱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물량이 실제 매출로 발생하는지 1분기 실적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파운드리에서 퀄컴이나 AMD 같은 대형 고객 수주사가 수주했다는 뉴스가 뜨는지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지 수급을 체크하십시오. 이 세 가지 신호가 켜진다면 그때는 다시 오지 않을 매수 기회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전영현 부회장 체제하에 반도체 부분의 고강도 쇄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술의 삼성이라는 초심을 되찾으려는 내부의 치열한 노력이 2026년에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뜨는 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